안녕하세요. 입문자를 위한 AWS로 배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과정. 이번 시간에는 AWS EC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2는 엘라스틱 클라우드 컴퓨트의 약자이고요. AWS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리눅스 서버나 윈도우 서버 같은 서버 자원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상 머신이 만들어져서 그 가상 머신 위에 OS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가상 머신 말고도 물리 머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S 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도 설치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상 머신으로 만들어진 어떤 서버, OS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C2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C2 이제 인스턴스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EC2 인스턴스가 무엇이냐면 EC2가 실행된 하나의 서버가 만들어진 상태, 서버 하나가 바로 인스턴스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는 유형이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이러한 링크로 가셔도 되고, 저희는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AWS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밑에 가장 처음에 보이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있는 이 페이지는 EC2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페이지고요. 아래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용이 있고 컴퓨팅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가속화된 컴퓨팅, 스토리지 최적화, 크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범용 부분에 탭으로 또 여러 가지 하위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1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A1에도 A1.medium, A1.large, 그 다음에 T3를 보시면 T3.nano, T3.micro,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스 또 유형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3를 보시면은 T3.nano 같은 경우에는 vCPU가 2개, 코어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0.5GB로 되어 있고요. T3.2X 라지 보시면은 vCPU가 8코어, 그 다음 메모리가 32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성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성능을 잘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컴퓨팅 최적화로 가보시겠습니다. 컴퓨팅 최적화의 설명을 보시면 고성능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컴퓨팅 집약적인 어플리케이션 적합합니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예제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스턴스는 이제 CPU 코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96코어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메모리 최적화를 가보시면은 메모리가 큰 어떤 인스턴스의 유형들이죠.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용량 메모리를 가보시면 심지어 24,576GB의 서버를 저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컴퓨터를 산다고 했을 때 이렇게 24,576GB의 램이 탑재해 있는 컴퓨터 사용하는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가속화된 컴퓨팅을 보시면은 엔비디아, 테슬라, GPU 이런 것처럼 GPU가 달려있는 어떤 인스턴스를 가속화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어떤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가속화된 컴퓨팅 유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스턴스의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EC2 인스턴스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URL을 치시면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가실 수가 있고, 가격에 대해서 유형은 프리티어와 온디맨드, 스팟 인스턴스, 예약 인스턴스, 전용 호스팅, 이러한 유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한번 이동을 해 보신 다음에요.
구글 검색창에 AWS 인스턴스 프라이싱이라고 한번 치시면 몇 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보시는 이 아마존 EC2 프라이싱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러한 이제 한글화된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개 이제 유형들이 보이게 됩니다. 프리티어가 있고 온디맨드, 스팟 인스턴스, 그 다음에 세이빙스 플랜, 예약 인스턴스, 전용 호스팅 이러한 유형들이 있고 유형마다 가격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어떤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것들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프리티어를 보시면은 1년 동안 어떤 매달 사용할 수 있는 750시간의 리눅스 윈도우 T2 마이크로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입할 때 프리티어에 대한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처음 신규 가입을 하시면은 1년 동안은 굉장히 저사양의 T2 마이크로 인스턴스에 대해서 매달 750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디맨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원할 때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돈을 내고 필요 없어지면 정리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선결제 금액이나 장기 약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용하게 될 때, 그래서 단기에 갑작스럽게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 혹은 이제 시험, 테스트 할 때, 뭐 이럴 때 온디맨드를 한번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옵션들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필요할 때, 뭐 약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온디맨드 요금보다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얘는 어떤 경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새벽처럼 사용자들이 인스턴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제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온디맨드가 시간당 1달러라고 하면 0.1달러에 비딩을 거는 거죠. 그래서 매칭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문제가 뭐냐면 사용하는 도중에 어떤 가격,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게 되면은 이게 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스팟 인스턴스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이빙스 플랜이나 예약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약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 약정이냐 3년 약정 이렇게 길게 약정을 하게 되면은 비용을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75%까지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요가 꾸준한 어플리케이션, 잠깐 썼다 마는 게 아니라 나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무조건 사용을 할 거야. 3년은 무조건 사용을 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EC2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인스턴스는 가상 머신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리적 인스턴스를 쪼개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가상화된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라면 전용 호스팅은 고객 전용의 물리적 EC2 인스턴스이고요. 어떤 보안이라든지 성능적인 이유로 하나의 물리적 머신을 난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지 않겠어. 나는 물리 머신 하나를 나 혼자 다 사용할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용 호스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유형과 어떤 가격의 유형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보셔서 이제 만드시는 그런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고르시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온디맨드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디맨드 요금도 이제 세부적인 옵션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다양해지게 되는 건데요. 우선 OS에 따라서 요금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리눅스냐, 아마존 리눅스냐, 레드햇이냐, 윈도우냐, 혹은 다른 게 설치된 윈도우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리눅스 T3 마이크로 봤을 때 0.0052라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T3 마이크로 나노 같은 경우에는 0.0098, 0.00198, 196 이렇게 가격이 훨씬 더 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없지만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라이센스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직접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라이센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저희가 그걸 쪼개서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보다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SQL 엔터프라이즈 같은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면은 훨씬 더 비용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옵션을 잘 알아보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OS에 대한 옵션뿐만 아니라 리전 선택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리눅스로 한번 보실까요? 리눅스의 A1.micro 아래로 보시죠. T3 나노 같은 경우에 시간당 0.0052입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 가격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을 선택을 해보시면요. 0.0052였는데 T3 나노가 서울 리전 같은 경우에는 0.0065가 됩니다. 이렇게 리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리전마다 가격이 좀 다른 이유는 우선 당연히 국가나 도시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겠죠. 우선 서울도 뭐 한국도 서울이냐 지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뭐 싱가포르냐 서울이냐 호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데이터 센터의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세금 같은 것도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리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보셨고요. 온디맨드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셨고, 예약 인스턴스 1년이나 3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경매 방식으로 저희가 입차 가격을 딱 정해놓고 조건이 맞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팟 인스턴스의 특징이었고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생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생성됐는데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내놓으면 사용이 갑자기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단이 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 아셔야 될 개념은 AMI라는 개념이고요. AMI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약자입니다. 이 가상 머신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미지는 뭐 사진 같은 게 아니라 OS와 설치된 프로그램 설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추얼박스나 VMware를 사용하신 분들은 .iso라는 확장자를 가진 이미지를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이미지 안에는 OS가 설치되어 있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고 환경 설정들이 다 된 그런 어떤 환경이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만들어도 동일한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바를 개발하려면 우분투 서버에 JDK가 설치되어 있고 메이븐이 설치되어 있고 톰캣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설치된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매번 우리가 서버를 설치할 때마다 그런 걸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지를 사용하면은 미리 설치된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configured OS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AWS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AM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S별 AMI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목적별로도 AMI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을 위한 AMI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가보시면은 AWS가 아니라 서드파티 다른 기업들이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AMI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기 위한 AMI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MI는 저희가 EC2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알아두실 개념이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개념이고요. 클라우드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도 당연히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것은 EC2 인스턴스에 대한 보안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디폴트로 EC2 인스턴스는 모든 포트가 막혀 있게 되는데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라 함은 외부에서 이제 인스턴스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아웃바운드는 인스턴스에서 밖으로 나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허용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포트를 허용할지 설정을 하게 되고, 어디로부터 하게 될지, 컴퓨터 하나로부터 허용을 할지, 모든 곳에서 허용을 할지, 이러한 소스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자세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알아두실 내용은 키페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키페어란 것은 EC2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한 암호화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은 키페어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키페어는 마치 집키 같은 거예요. 저희의 집키를, 집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면 안 되듯이 이 키페어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와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페어를 생성하게 되면은 PEM이라는 확장자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맥 환경에서는 PEM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것을 PPK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하는 것까지 뒤에서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이제 인스턴스의 상태인데요. 처음에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실행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잠깐 멈출 수 있게 됐고요. 중지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재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종료라는 상태가 있는데요. 이제 터미네이션입니다. 인스턴스를 종료하게 되면은 이 인스턴스가 완전히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구가 안 되게 돼요. 우리 이제 스냅샷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복구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료한 인스턴스는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중지할 때는 이 중지와 종료를 잘 선택해 하셔서 주의 깊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와 중지와 실행 상태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 개념 중에 하나는 Elastic IP라는 개념이고요. EC2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IP와 퍼블릭 IP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IP는 어떤 특정 사설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IP고, 퍼블릭 IP가 외부에서 그 해당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한 그런 주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당되는 퍼블릭 IP는 인스턴스가 중지됐다가 재실행되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퍼블릭 IP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엘라스틱 IP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엘라스틱 IP는 한국어로 번역되면 탄력적 IP라고 이제 메뉴에는 나오게 됩니다. 이 엘라스틱 IP는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연동해서 사용하면 무료이고, 생성을 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는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 보실 거고요. 우선 우분투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키페어를 이용해서 접속해 보는 실습을 한번 해 보실 거고요. 또한 EC2 윈도우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접속하는 실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도대체,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는 우분투 인스턴스에 엔진엑스라는 웹 서버를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작성한 HTML 웹 파일을 한번 호스팅을 해보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